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selection statement입니다. 선택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문장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문장들, statement 문장들은 return문이 있었고 printf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몇 가지 또 다른 종류의 statement들을 볼 겁니다. 제일 먼저 이번에 할 것은 selection, 그 다음에 iteration, jump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또 다른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스테이트먼트는 선택을 뜻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여부에 따라서 if 분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따라서 어떤 게 참인지에 따라 케이스를 따라가는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과 점프는 또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컬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교하는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해야 하는 동작, 문장이 바뀌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실행해야 하는 문장의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런 비교문 A와 J가 있을 때 I가 더 작으면 어떤 일을 해라 또는 J가 더 크면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동작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가 J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게 참이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동작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I는 J보다 작다 라고 하는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표현은 0일 때 이 false가 되는 거고요. 거짓. 그 다음에 1이라고 표현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와 3이라고 했을 때 이게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고 참이면 그때 1이라는 값 또는 true라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if에 활용하는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다른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그 크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의 비교에 따라 참, 거짓 이 두 개의 값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참과 거짓을 알기 위한 이 오퍼레이터 비교 연산자들이 있을 때, 관계 연산자가 있을 때 왼편과 오른편이 각각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괄호를 묶으면 이제 하나의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쪽의 연산 결과와 오른쪽의 연산 결과가 참이냐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 연산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 J 그리고 K가 이런 관계 연산자로 되어 있다면 왼쪽에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yj를 먼저 계산하고 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k를 연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었고요. 이제 관계 연산자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연산자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같다, 같지 않다. 크기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값이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같다 또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하는 이퀄리티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배웠던 연산자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왼쪽에서부터 연산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i가 j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괄호로 묶어줄 수가 있고 이 계산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j가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수식의 값을 넣어 보도록 하죠. i는 3, j는 5, 그 다음에 j는 5라고 했으니까 k는
7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3과 5를 비교했을 때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true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j는 k보다 작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rue가 나옵니다. 왼쪽이 true이고 오른쪽이 true이다. 그게 서로 같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 역시 true가 됩니다. 네, 그거를 제 괄호 표시한 표현이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었던 거는 equality, inequality에 대한 같다, 다르다, 크거나 작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논리적 연산자들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logical neg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부정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mpersand 2개, 그 다음에 pipe라고 부르는 기호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ampersand 2개로 되어 있는 거는 logical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어 연산으로 보이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rue에 느낌표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표현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i는 j보다 작다를 쓰고 이 앞에 느낌표를 달면 i가 2이고 j가 3일 때 2는 3보다 작으니까 true가 되죠. true인데 여기에 느낌표 true를 했기 때문에 true의 거짓 반대,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false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ogical and 연산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왼쪽 수식과 오른쪽 수식을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가 j보다 작고 그 다음에 logical and 그 다음에 j가 k보다 작다 라고 하는데 i가 j보다 작다 지금 2와 3, 그 다음에 j는 3과 4라고 했을 때 i는 j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는 true이고요. 그 다음에 j는 k보다 작죠. 그럼 마찬가지로 true입니다. 그러면 왼쪽도 true이고 오른쪽도 true인 그때만 결과가 true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logical and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logical or라고 하는 거는 I, J, 그 다음에 or, J, K 이렇게 쓰면 2와 3,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4와 3이라고 해봅시다. 2와 3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true가 나오죠. 근데 J와 K를 비교했을 때는 false가 나옵니다. 왼쪽이 참이고 뒤에가 거짓이더라도 왼쪽이 참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or 연산으로 A도 참이고 B도 참이다 라고 하는 표현, A는 참이면 A가 참이고 B는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true가 나옵니다. 네, 둘 다 참이면 참,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더라도 참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왼쪽에서부터 연산이 되기 때문에 왼쪽이 참이면 뒤에 것을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참이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고요.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것을 확인해야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게 거짓이더라도 뒤에 것을 연산을 해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설명입니다. and와 or 연산은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왼쪽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왼쪽이 거짓인 경우에 and 연산은 항상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이 참인 경우에 or 연산을 쓴다면 이미 참을 만났기 때문에 둘을 두 번째 것을 다시 비교해 보지 않아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rt circuit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연산을 해도 답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으로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면 i가 0이 아닐 때만 나눗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i가 0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AND 연산의 조건에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것을 굳이 연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런 것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negation operation,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not operator라고 하는 것은 unary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처럼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unary 오퍼레이터와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와 or 연산 자체는 relational inequality 오퍼레이터와 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AND 연산은 언제 계산이 되냐면 여기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를 계산한 후에 세 번째로 AND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not operator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결합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i 느낌표라고 써 있으면 이 i의 값을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i가 양수이면 참이죠. 참에 느낌표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ND와 OR 연산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if 스테이트먼트, if 문장을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relational operator, 그 다음에 equality operator, 그리고 logical operator. 이 세 가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언제 쓰이냐면 주로 쓰이는 위치가 이 if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할 때 씁니다. if 스테이트먼트는 이 구조가 if, expression, 문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expression에 해당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relational, equality, logical operator. 어떤 수식이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참이면 실행. 예를 들어서 if line number가 max line과 같다고 하면 그때 line number를 0으로 초기화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ine number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max line number도 100이라고 하면 그때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비교해서 두 개가 동일하면 그때 라인 넘버를 0으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이 문장이 실행되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혼돈하는 부분이 여기는 equality, 여기는 할당. 그래서 여기는 동치인지, 그러니까 서로 값이 같은지, 같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할당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개만 써있을 때는 값이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가 있으면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i는 0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거는 0인지 아닌지 비교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가 0이었을 때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네, i가 0일 때 실행. 자, 여기는 똑같이 i는 0일 때 실행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i의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 0이라는 값을 i의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0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거짓이었어요. 네. 그러면 거짓이면 if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위에서는 i가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i에 0이 저장돼 있어서 i가 0인지 비교를 하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true가 되죠. true이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아래 것은 i는 0이라고 저장을 했고, if문에서 이 로지컬리 판단을 했을 때 거짓은 실행을 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실행을 하고 아래서는 실행을 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 연산의 결과가 참이니까 실행, 여기는 i의 값을 판단을 해보니 0이고 0은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f의 문장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여러 번의 값을 비교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A도 참이고 B도 참인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죠. 또는 어떤 사이에 있는 값을 비교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0이 i보다 같거나 작고 n보다 작다라고 하는 수식은 수학에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거를 두 번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i가 0보다 같거나 작다, 크거나 작다, 그리고 n이 i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AND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n보다 큰 경우에만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식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만 쓰는 것은 이제 요 오어 연산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 되죠. 그러면 i가 0보다 큰 경우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n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그래서 둘이 겹치는 이 부분에서만 참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i가 0보다 작으면, 그리고 또는 i가 n보다 크면, 요때 둘 중에 어느 케이스만 되더라도 우어 연산으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compound stat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ound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하나 이상이라는 뜻이죠. if expression statement라고 했을 때 이 expression에 들어가는 거는 relation, 관계연산, 그러니까 크다, 작다, 느낌표 다르다, 뭐 똑같다, 이런 연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and 연산이 있었죠. 이런 연산들이 익스프레션에 들어가는 거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이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two or more statement. 그때 이제 compound statement라고 합니다. compound statement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중괄호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expression이 나오고, 다음에 중괄호 시작 문장들,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네,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좀 더 살펴보죠. 여기는 한 줄로 그 컴파운드 문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장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세미콜론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 해놓고 라인 넘버는 0, 페이지 넘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라인 넘버는 0, 페이지 넘버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국어에서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쓰고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씁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다음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죠. 네. 이것도 하나의 문장을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쓰고 한 줄 쓰는, 이것도 문장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국어에서 쓰는 방식을 똑같이 C에서 쓴다고 하면 C가 흔하게 쓰는 거는 이 아래쪽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항상 이렇게 적어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세미콜론만 있으면 언제든 연결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드를 좀 더 읽기 쉽게 하려면 한 줄씩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흔한 예제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참일 때만 실행된다고 하면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else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i가 3이고 j가 2인 경우에 이 문장은 참이 되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가 max라는 값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과 2 말고 2가 좀 더 큰 경우는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돼서 최대값을 찾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는 2 그리고 j는 3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문장이 거짓이 되니까 그때는 거짓이 돼서 max는 i가 아니죠. 그러면 j가 3이었을 때 실행해야 되는 문장은 이 아래쪽에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else입니다. if i가 j보다 크면 max는 i를 실행하고 그게 아니라면 else로 그게 아니라면 else 그게 아니라면이란 뜻입니다. max는 j로 저장을 하게 되죠. 이 else에 대한 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와 if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첩의 표현 방식을 써놨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i가 j보다 크고 i가 k보다 크면 그땐 최대치가 i다. 결과적으로 다시 써보면 숫자 i, j, 그 다음에 k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값 찾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셋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ij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i와 k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i가 제일 컸으면 i고 그 다음에 k가 크면 max가 k가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i와 j가 비교를 했는데 j가 더 큰 값이면 이제 j를 기준으로 k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if 안에 있는 하나의 또 다른 if문이 컴파운드 문장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if에 몇 개의 문장이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max i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컴파운드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중괄호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else도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컴파운드 문장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if, else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컴파운드 문장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max, k라고 하는 값도 하나의 문장이고 컴파운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else에 묶여있는 여러 개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괄호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쓰려고 하면 이 세 번째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든지 코드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 if가 참인 경우에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괄호를 각각의 문장마다 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중첩 if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if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n이 0보다 작다, 참이면 그 문장을 쓰고요. n is less than 0.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하면 0보다는 작은데 그러면 0이랑은 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0보다 크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중첩문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n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항상 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아래쪽 else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끝이 납니다. 그냥 0보다 n이 작으므로 그 자리에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else 문으로 이동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n이 0, 그러면 이제 n이 0보다 작다 해서 거짓이었으니까 같거나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은 0, printf n은 0과 같다. 그리고 그 외에는 n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문장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nested if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중첩된 if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교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else if를 중첩해서 썼는데 아니지 중첩해서 썼다고 보다는 if와 else 그리고 그 else문 안에 if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방식보다 또다시 if문으로 조건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 개의 줄을 한 줄로 표현하는 방식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if, printf 비교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그리고 if의 비교 조건 그리고 실행해야 될 문장 else 그리고 실행해야 될 문장. 네. 근데 C 언어는 키워드 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변수 이름 또는 키워드들로 토큰을 구성을 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있건 엔터가 있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lse가 if하고 한 줄이 떨어져 있지만 프로그램 언어상 보면 이거는 공백 하나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 좀 더 편하게 만들려면 왼쪽처럼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첩되어 있을 때 인덴트를 한 번 더 해야 되죠. 지금 기준이 여기 있는데 if는 이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덴트를 해야 되는 키보드 스트로크가 키보드를 몇 번 더 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 줄로 묶어줌으로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인덴트가 한 번만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볼 수가 있겠죠. n이 0보다 작은 경우, n이 0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나머지 케이스에 대한 동작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첩된 if문의 일반적인 형태는 지금 보는 것처럼 else if문의 expression이 각각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덴트 한 번만 하고 각 문장들을 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if는 if에 들어가는 expression들을 각각 조건마다 달아주면 되게 됩니다. 이 형태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는 하나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안 썼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중괄호가 아니더라도 이 인덴트를 잘못했을 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덴트가 바깥쪽에 되어 있죠. 그래서 if와 else가 마치 y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이 아랫문장을 실행하고 y가 0이면 그때는 이 else 문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을 다시 따라가 보면 if y가 0이 아니면 그때 참이 돼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면 그때 리절트를 그러니까 y와 x를 나눠서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else문은 어디에 걸쳐 있는 else문이냐면 순서상 보면 안쪽에 걸려 있는 else문입니다.
그래서 y는 0이 아니라는 것이 참이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더라도 x가 0이 아니더라도 그때 이제 else문이 실행이 돼서 계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printf error y is equal to 0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y가 0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else문이 바깥에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else문은 x가 0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면 실제로 써야 하는 것은 어떻게 써야 하냐면 y는 0으로 비교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문장을 묻고 그 다음에 if x는 0 result는 x 나누기 y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닫고 여기서 중괄호를 닫아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else를 써서 printf error 이렇게 써야지 y가 0일 때 이 문장이 0이 되면 이 printf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else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라고 하는 조건부 수식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3개의 값을 받아들입니다. 3개의 값 expression 1, 2, 3 그리고 기호가 있는데요. 물음표와 콜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expression 1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의 결과가 참이면 콜론의 앞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뒷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가 참이면 앞 실행, 거짓이면 뒤 실행. 네, 이 구조는 if, else 문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i, j, k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셋 중에 제일 큰 값을 찾기를 하는 거죠. 셋 중이 아니라 i, j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큰 값을 k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k의 가장 큰 값을 저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죠. i와 j를 비교, 결과에 참이면 앞, 거짓이면 뒤. 네. 그러면 i와 j는 i가 더 작네요. i는 1, j는 2. 그러면 요거의 계산 결과는 거짓이죠. 거짓이면 그때 j를 씁니다. 그래서 j를 선택해서 k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j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k에다 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ternary operator 가 또다시 컨디셔널로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i가 0보다 크냐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냐라는 걸 비교하고 참이면 i 아니면 0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지 비교를 해보면 i는 1이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참이라서 이 i는 그대로 1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j에다 저장을 하면 1 더하기 2가 되고 그 결과를 k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3이 저장이 됩니다. 주로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면 리턴문에 계산할 때 계산 비교해서 if else로 비교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3문장 정도가 필요한
계산 결과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서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i와 j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값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예제에서는 i와 j를 비교한 참이면 i, 거짓이면 j를 이제 리턴하는 문장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네, 다시 그 예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죠. i와 j를 비교했을 때 printf로 더 큰 값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printf를 두 번 써야 되고 줄수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반복되는 글자가 printf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와 j가 비교를 했을 때 큰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리안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정의할 때 0이 거짓이고요. 참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변수가 플래그라는 변수가 0이면 거짓, 플래그가 1이면 참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일일이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플래그는 0이면 true인지 아닌지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플래그가 만약에 0이었으면 이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 개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flag, flag는 0, flag는 1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지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C89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define 문장으로 true라는 것을 항상 1로 표현하고 define 문장 false라는 것을 항상 0으로 선언을 해 놓으면 이 0과 1이라고 쓰는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0이 거짓이고 1이 참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이렇게 false 또는 true라고 명시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rue 값이 미리 define으로 정의되어 이 true 값하고 매칭이 돼서 결과적으로 1이 저장되는 그런 꼴입니다. 근데 여기서 int를 활용을 했는데요. int 타입이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플래그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지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게 0과 1을 표현하는 기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을 하나의 타입으로 이름을 재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가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불이라고 되어 있는 값, 이 플래그는 항상 0 또는 1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이 플래그는 불 타입이기 때문에 0과 1을 갖고 있구나 쉽게 기억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define으로 정의를 한번 해줘야지 C89에서는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C99에 와서는 새로운 타입을 제공을 합니다. 언더바 불이라고 하는 타입을 제공을 하고 이 불은 마찬가지로 0 또는 1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true 또는 false 값을 갖고 있는 변수 타입인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그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려면 flag라고 이렇게 언더바 불이라고 쓰고 flag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모든 변수 이름 모든 타입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언더바도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불리한 값을 생각을 하냐면 0과 1만 기록을 한다라고 했지만 양수이면 참으로 보는 겁니다. 참 또는 1.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stdbul.h라고 하는 헤더를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 불 타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첩 if문으로 왼쪽 같이 썼다고 하면 if 그레이드가 4이면 잘했다, excellent, 그레이드가 3이면 good, 그레이드가 2이면 average, 그레이드가 1이면 poor, 그레이드가 0이면 failing, 그 외에는 전부 illegal grade라고 표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문에 들어가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lse if, else if, grade, else if, grade, else if, grade.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횟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하다 보니 새로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에 grade라는 것을 삽입을 해주면 grade에는 4, 3, 2, 1, 0 그 외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4, 3, 2 요 값들 위치에 조건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맞으면 이 문장들을 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구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에는 비교 조건이 있고요. expression이라는 비교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상수 표현식을 케이스 앞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해야 되는 문장들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디폴트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여기에 expression이 들어가는 거고요. expr, expression, grade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각각 케이스에 있는 값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4가 들어왔으면 제일 위에 있고 1이 들어왔으면 제일 밑에 이제 케이스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레이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controlling expression, grade는 제어 구문, 제어 수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블에 맞는 값을 스위치문에서 받았다면 4였으면 print break라고 하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한 줄 이상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 줄 이상 나오게 되면 마지막 실행되는 곳에는 break라는 문장을 꼭 적어줘야 합니다. break가 없이는 어떻게 되냐면 expression에 4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케이스 4를 찾고 이 break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excellent와 그 다음 문장 printf excellent, printf good 그리고 break를 만났기 때문에 결과는 excellent와 good을 동시에 출력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break 여부가 몇 개의 문장들이 동시에 실행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케이스로 이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거 4, 3, 2, 1, 0 외에 다른 값이 들어왔을 때 실행해야 되는 거는 디폴트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 3, 2, 1에 어떤 다른 값이 안 들어가 있죠. 문장들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레이드에 4, 3, 2, 1을 만났을 때 4가 만나더라도 3으로 진행하고 2로 진행하고 1로 진행을 해서 passing이라는 결과만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만났기 때문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컬리 브래켓 밖으로 점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위에서는 브레이크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케이스 1 문장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